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5일입니다. 질문이 또 와서 제 의견이 좀 궁금하다고 하셔서 좀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은 현재 지금 제조업 쪽에 이쪽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시네요. 무슨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좀 사연자분의 내용을 좀 볼게요. 우선은 지금 이 펌웨어 개발하는 데서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이제 이직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들어보면은 이제 그 본인은 일단 지방대에서 전자공학과 졸업했다라고 하시네요. 일단 이거에서 요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자공학과 출신자가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게 되면은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만 하신 분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운영체제를 다룬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룰 때 어쨌든 이제 운영체제라는 게 하드웨어 제어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이쪽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은 있어요. 물론 이제 부분적인 거긴 한데 어쨌든 좀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그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조금 별로 재미가 없으셨나 봐요. 회로 이론 저는 이거 공부해봤는데 전 이거 너무 싫던데 어쨌든 이거가 재밌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집중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쪽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하드웨어 설계자죠. 그걸 개발하는 개발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아니고 이걸로 4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회사에서 4년인데 세 번째로 또 이직을 하셨는데 거기서 3년간 지금 재직 중인데, 여기서 이제 펌웨어 개발도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C 언어에 이제 관심이 시작됐다. C 언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흥미로웠다라고 하셨거든요. 일단은 뭐 그 점은 말 그대로 뭐 흥미를 가지신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이슈를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펌웨어 개발,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이 펌웨어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때의 어떤 소프트웨어의 난도를 얘기하잖아요. 난이도를.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 난이도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이게 어떤 이해도 중요하고 뭔가 그 여러 가지 뭐 기반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기반 지식에 대한 게 중요한 거지, 이것만 일단 알고 나면 사실은 소프트웨어 자체는 그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실제로 단순해야만 해요. 정해진 일을 제대로 정확하게 입출력하는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코드의 길이도 생각보다 짧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렇게 코드를 짜야 하는 건지, 왜 그렇게 입출력을 해야 되는지 하드웨어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 줘야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 기반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춰진 후에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다.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쨌든 본인은 지금 현재 33세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개발과 관련해서 총 7년의 경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즘 소프트웨어 분야가 이제 좀 뭔가 급여를 잘 준다라고, 처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직을 시도하셨는데 이때 서류에서 탈락했다라고 하셨고, 내가 회로 설계해봤고 PCB 설계 잘하고 펌웨어도 할 줄 알고 내가 이걸 무려 7년이나 해봤으며 완제품도 몇 번을 만들어봤고 블라블라 장점을 어필하셨을 텐데 탈락하셨잖아요. 뭐 어떤 회사에 이직을 시도하셨는지 그 정보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은 못하겠으나, 만약에 그 이직하려는 데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였다면 이 탈락은 당연하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저라면 안 뽑아요.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개발하는 보안회사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주로 갖다 쓰죠. 뭐 여기 뭐 해외에서 뭐 대만이든 어디든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게
많은데 가성비를 얘기할까요? 하드웨어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다 할 이유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냥 갖다 쓰는 게 낫고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7년이라는 경력이 있잖아요. 이걸 다 버리고 과연 신입으로 지원을 하셨을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내가 펌웨어를 조금 해봤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안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어필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으셨을 거예요. 펌웨어를 다루는 게 뭐 대단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교한 소프트웨어죠, 물론. 그런데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다루는 소프트웨어 정교함하고 비할 바는 못 돼요.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달라요, 둘이.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너무 다르다. 근데 그걸 어필을 해서 나는 경력자니까 인정해줘 라고 했다 그러면 일단 탈락이에요. 더군다나 7년을 다 인정해달라고 했다면 100% 탈락이고 뽑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근데 만약에 신입으로 지원한다라고 가정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남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인재 중에 하나가 뭔가 7년이면 상당히 해당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아예 이제 분야를 바꿔버리는 거죠. 분야를 갈아타가지고 신입으로 지원한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신입사원을 어떻게 바라볼까? 일단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없어요. 네. 그냥 이 얘기를 좀 길게 뭐 말씀드려봤자 제 주관적인 얘기밖에 안 될 거고요. 그냥 결과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분야를 그렇게까지 바꿔서 완전히 넘어가는 이런 거를 기업에서는 생각보다 좋게 보진 않는다. 왜 그런지는 스스로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주관적인 견해일 테니까. 어쨌든 그러는 와중에 주변에 이제 그 아는 분이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분인가 봐요. 이 부분이 이제 C++ 개발자가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인적성 검사랑 코딩 테스트 준비해가지고 너도 한번 해봐. 여기 지금 사람 모자라서 죽겠어. 그러니까 요거 바로 준비하시고 여기 이제 지원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 신입 맞나요? 제가 보기에는 신입으로 지원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나이가 33살인데 33세에 내가 신입으로 그것도 리눅스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지원한다라는 것으로 지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딴 거보다 기술 얘기를 둘째치고 이거 잘 준비하셔야 돼요. 100% 물어보게 돼 있어요. 면접할 때. 아니 그 7년이나 하셨으면서 왜 그걸 다 때려치고 우리 회사에 입사 지원하셨나요? 저 처우 개선을 좀 원했고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라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면접관이 그게 바라는 대답이 맞는지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7년이나 했던 일을 포기하고 이 분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이유를 무조건 물어볼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뽑으려고 할 거예요. 안 뽑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 잘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뭐 충분하다라는 타당하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정확한 계기를 말을 해주셔야 돼요. 나 그냥 이쪽으로 가면 돈 많이 줄 것 같아서 이런 접근은 100% 안 좋게 작용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드라마를 봤더니 영화를 봤더니 좀 너무 그렇게 하면 유치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내가 개발했던 어떤 하드웨어가 있는데 이것이 보안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슈가 났었고 그때부터 내가 보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이 관심 때문에 뭔가를 좀 알아보다 보니 흥미가 너무 많이 생겼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아예 큰 결심을 하고 나도 이런 분야에 뛰어들고 싶다라는 강한 뭐가 있었다. 이렇게 가야지 그 처우 개선이요. 이거 뭘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랬다간 어쨌든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어쨌든 분야를 리눅스 서버 개발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저 이제 고민하시는 게 이거였어요. 리눅스 기반으로 C++ 서버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라고 물으셨는데
일단 이거는 상당히 좀 난처한 질문이에요. 왜 난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도 그 회사마다 리눅스를 어떻게 써먹는지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플라이언스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긴 컴퓨터죠. 근데 거기에 전용 하드웨어 가속기라는 게 있어요. 보통 보면은 이제 컴퓨터라는 세계는 뭐 제가 맨날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유저 모드, 커널 모드, 하드웨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은 네트워크에서 뭔가 패킷을 송수신하는 처리를 한다라고 할 때 그럼 이런데 TCP 스택이 있고 IP 스택이 있고 여기 디바이스 드라이버 있고 네트워크 닉이 있잖아요. 닉이 있죠. 그럼 패킷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TCP 쪽에서는 분해를 하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해석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어플라이언스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속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가 붙는데 그러니까 닉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패킷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이 하드웨어 수준에서 이 패킷을 다 뒤집어 까가지고 TCP IP를 분석한 다음에 페일로드 위치는 어떻게 되고 이걸 다 잘라줘 버려요. 그러니까 컴퓨터 CPU가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가속기가 해주죠.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져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갖고 날고 겨봤자 문제가 뭐냐면 1기가 bps 정도 커버하기도 힘들어요. 이 정도는 소프트웨어로 뭐 이 위에서 어떤 프로세스에서 뭐 패킷을 읽어다 처리하겠네, 뭐 소켓으로 처리하겠네, 이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고속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10GBps로 간다, 이래 버리면은 무조건 가속기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개발을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이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물론 이제 C++로 하시겠죠. 이 프로세스가 이 가속기랑 직접 인터페이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가속기를 다룰 수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고 이 드라이버를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제공되고 이걸 통해서 이 드라이버 제어하고 가속기에서 이제 뭐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패킷이라는 게 네트워크로 유입될 때 보통 한 개, 두 개씩 오지만 이 가속기를 쓰게 되면은 한 묶음 단위로 와요. 막 몇십 개 막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빠른 처리가 가능하게 해주는 건데 보안 솔루션에서 리눅스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일예로 만약에 이제 IPS 같은 네트워크 보안 장비다, 오프라인 인라인 장비다 이렇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속기를 쓰는 건 기본일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위에서 뭔가 빠르게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로직을 짠다거나 이럴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걸 가서 뭔가 유지보수한다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웨어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프락시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프락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다 이제 소켓이죠. 이때부터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켓을 이제 굉장히 많이 생성해야 되잖아요. 프락시 서버는 그렇게 돼요. 이제 이런 일을 다루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HTTP 트래픽을 뜯어서 분석해서 뭐 거기에서 이제 이상 유무를 찾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 엔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IPS든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든 소위 이 코어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입출력의 성능, 속도를 내는 거랑 직접 관련된 거는 신입한테 맡기지도 않을 거고 어쨌든 이 부분은 잘 만들어진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커널 부분이거든요. 리눅스 커널의 버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커널 버전마다 입출력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이 최적화를 해야 하는데 이쪽 부분, 그러니까 성능하고 딱 연결되는 어떤 그런 파트로 가시게 되면은 무조건 커널 드라이버 개발까지 해야 되고 이 커널에서 어떤 장점이 있어서 뭘 어떻게 써야 되고 튜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즉 인베디드 리눅스 개발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럴 수도 있어요. 뭐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대시보드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어떤 서버가 이렇게 한 대 있는데 얘가 이제 뭐 이렇게 연결된 클라이언트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해봐요. 1, 2, 3가. 그럼 얘네가 이제 보내주는 데이터들을 취합해 가지고 여기서 뭔가 말 그대로 데이터 취합도 하는데 이 취합한 데이터를 또 실시간으로 뭐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얘가 OS는 리눅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Node.js 이제 웹이죠. Node.js 같은 놈이 올라가 있고 뭐 웹서버는 nginx로 돼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JSON 형식으로 받는다는 동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리눅스 운영체제 베이스에서 내가 웹을 개발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쪽 취합하는 형식에서 데이터가 그냥 그 웹 HTTP가 아니라 TCP나 뭐 어떤 성능상의 이슈 때문에 UDP 같은 걸로 날라온다 그러면은 그 날아오는 거 취합해가지고 받아주는 고성능 IO가 가능한 그런 뭔가 서버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야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텐데 확실한 거는 현재 취업 단계에서 지금 빨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말 그대로 C, C++를 잘 공부하셔야 되는데 C, C++ 두 개 다 C 언어는 어느 정도 하셔야 되냐면은 그 우리 채널에 독하게 있죠. 독하게 C 독하게 C 시리즈를 완벽하게 끝내셔야 돼요. 완벽하게. 그 다음에 자료 구조는 뭐 날라다니시는 게 좋겠고요. 이 정도의 문제는 물론 이제 사실 C++ 쓰면은 뭐 컨테이너들이야 뭐 갖다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신입 지원하시는 걸로 보여요. 코딩 테스트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완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그래밍 있죠. 시스템 프로그래밍 요거 공부를 꼭 하세요. 그리고 고성능 소켓도 하셔야 되는데 리눅스 베이스잖아요. 윈도우에서는 뭐 IOCP 같은 걸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윈도우에 있는 거고 리눅스에는 e폴이라고 있어요. 요거 e폴 e폴을 이용해 가지고 뭐 어떤 고성능의 서버를 만들어요. 물론 e폴이 IOCP보다 성능 효율 면에서 좀 떨어지긴 하는데 성능에서 뭐 그렇게 밀린다고 보기도 애매해요. 그리고 이제 극강의 가성비죠. 윈도우는 유료, 리눅스는 공짜니까 가성비를 논할 수가 없죠. 경쟁이 안 되죠, 윈도우가. 그러니까 e폴 베이스로 뭔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채팅 서버 하나 만드는 정도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이걸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nginx라고 하는 놈이 웹서버거든요. 근데 얘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C인가 C++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로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연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HTTP 트래픽이 처리될 때 그게 콜백 돼가지고 붙게 돼 있거든요. 그때 플러그인 어떤 붙인 거를 콜하게 해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오픈소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진짜 좀 경쟁력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nginx 소스 코드를 분석해 본다거나 이런 걸 해가시면은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종 자격, 뭐 자격이야 뭐 그냥 있으면 좋은 거고 그게 개발자한테 자격증을 그렇게까지 보통 많이 원하진 않거든요. 그냥 있으면 좋은 정도로 볼 겁니다. 코딩 테스트는 어떤 그 프로그래밍적인 능력이 있는지 최소한의 뭔가를 따질 거고요. 거기에 이런 nginx 소스 분석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동안 그딴 소리까지 할 능력 된다 그러시면은 아마 좋아할 거예요, 업체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 저기 보안업체 만약에 취업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nginx 그 다음에 그 침입 탐지 시스템 있어요. 스노시라고 수리카타도 있는데 스노시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스노시라든가 nginx라든가 이런 거 오픈소스거든요. 열어서 소스 한번 뜯어보시라고는 말씀을 보통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요약이 되겠네요. 주거라고 프로그래밍 언어 제대로 그 다음에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 e폴 베이스의 소켓 프로그래밍 그리고 더 하자 그러면 nginx 그 다음 스노 소스 분석 오픈소스 분석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은 됩니다. 살짝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면 좋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거 드린 거 잊지 마세요. 그 7년의 경력을 버리고 이쪽 분야로 넘어가는 데 대한 대단히 듣기 좋은 합리적인 설명 못 하시면은 이거는 실력보다 어떤 의미에서 거기서 일단 걸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 정확하게 말 못하면. 그 점 잘 생각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